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 언박싱했던 행복한 꽃그릇의 원예 부자재를 가지고 배양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종류의 배양토 종류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흙 중에서 지렁이 분갈이 20L짜리 큰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재활용을 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코코피트 있잖아요. 그 코코피트에서 있는 섬유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렁이 분갈이 흙은 20L 큰 포장으로 해서 10,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요런 모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변토 가드는 1kg에 3,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글데글 땡글땡글해요. 영양이 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 중간중간에 데글데글한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던 게 중마사, 소마사 이런 마사들은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걸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소포장으로 판매는 따로 이렇게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꽃그릇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마사. 자, 마사를 제가 요거를 소마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제가 쓰고 있는 소마사예요. 소마사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인데, 자, 여기 지금 그 호남육 미림마사라고 해가지고 소포장 용기를 해서 2,000원에 판매를 한 게 요 정도 사이즈 차이 잘 모르겠다고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소포장 용기로 2,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요 마사, 중마사, 소마사는 저는 따로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한 원예 부자재를 가지고 제가 배양토 배합을 해보려고 해요. 자, 배양토 배합하면서 배합 비율은 기본적으로 3대7로 하는데 베란다에서 3은 그래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토를 3으로 한번 숟가락으로 지금 제가 계량을 합니다. 자, 숟가락 계량 할게요. 자, 비율이니까 여러분들은 숟가락이 아니라 뭘로? 종이컵 같은 걸로 계량을 하시거나 아니면 커피컵으로 계량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무게가 아니라 용량 계량을 하는 겁니다. 자, 용량 계량이면 좀 숟가락 갖고 하면은 약간 조금 안 맞는데. 잠시만요. 계량 용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요 비닐 요걸로 계량을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3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한 컵이 지금 1이잖아요. 10 중에 1을 제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총 10개의 컵을 넣을 건데, 자, 이렇게 한 컵은 이렇게 자, 하나, 요걸로 지금 제가 두 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지렁이 분변토 가든을 한 컵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겠는데. 비율로 하는 겁니다. 용량으로. 자, 한 컵 넣었고요. 다 썼어. 그 다음에 어떡해. 여기 지금 상토를 여러분, 상토 지금 30% 상토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펄라이트를 넣거든요. 자, 펄라이트를 한 컵. 용량으로 펄라이트를 한 컵을 지금 넣고요. 그 다음에 훈타는 한 컵이 아니라 여러분, 훈타는 제 반 숟가락만 넣을게요. 훈타는. 그 다음에 질석도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질석 1.5L잖아요. 요것도 제가 반 숟가락만 넣을게요. 이렇게 질석과 훈타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뭐 거의 용량의 개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소량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벌써 지금 숟가락을 얘를 몇 개 했어요? 3개, 4개를 넣었잖아요. 4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돌을 더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소마사를 그냥 하나, 두 개를 넣는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셋, 넷, 다섯, 6개. 이제 4컵만 더 넣으면 돼요. 4컵만 더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더 넣을 거냐? 우선은 다육이볼을 제가 한 컵을 넣을게요.
다육이볼 1컵. 그러면은 지금 3컵 남았죠? 자, 3컵은 어떤 걸 넣을 것인지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3컵의 비율 하는 거를 많이 넣지 않고요. 자, 3컵. 자, 3컵이 이제 앞으로 남았죠? 하나. 제오라이트 이 정도. 그 다음에 동생사를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저곡토를 뭐 요 정도 해서 1컵. 2컵만 더 넣으면 돼요. 2컵. 나 슴슴이 좀 더 넣을까? 슴슴이 하나, 둘, 셋. 슴슴이 이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펄라이트로 넣어야 되겠어. 자, 이렇게 펄라이트, 이렇게 펄라이트를 넣고 나머지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저는 요거 산야초를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산야초 컵으로 요 정도 넣고, 지금 녹소토가 안 들어갔으면 녹소토를 조금 넣으면 돼요. 아유, 다 흘리죠? 녹소토 이 정도. 사실 녹소토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여러분. 녹소토도 많이 넣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뭘 넣으면 돼요? 펄라이트를 넣으면 돼요. 펄라이트 혹은 숨숨이를 여기다 더 넣어서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비율은, 전체적 비율은 어떻게 했나요? 상토 성분이 30%, 상토 이외에 마사 비율을 70%로 해갖고 비율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다육이가 웃자라 갖고 나는 조금만 더 마사 성분을 높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저 소림마사 넣을게요. 하나. 자, 소림마사를 지금 컵으로 하면, 제가 지금 한 숟가락을 넣어서, 그러면 지금 이 30%에 해당하는 마사 비율이 조금씩 계속 조정이 되고 있죠. 자, 여기다 소림마사를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숨숨이 같은 가벼운 돌들을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적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번에는 다육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고 영양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배합을 했잖아요. 배합을 했는데, 자, 색감이 어떤가요? 무게 한번 느껴볼까요? 가벼워요, 무게가. 지금 이렇게 왜 가볍냐면 마사가 덜 들어가서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진해 보이죠? 자, 밑에 배합이, 밑에 지금 돌들이 다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배합을 해서 요게 바로 3대 7의 그 비율로 배합한 게 요런 느낌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나 너무 가벼운데? 너무 가벼워서 키핑장에서 쓸 때 난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중마사 좀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마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무게는 그 상토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아이고야, 어떡해. 아까워라.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원예 부자재 갖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흙으로 제가 분갈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원예 부자재 어떤 거 있었나 하면, 자, 배수돌이는 분갈이 할 때 배수충으로, 그 다음에 숨숨이도 배수충으로 쓰면 되고요. 펄라이트도 사실 배수충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용토에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곡토, 다육이 볼, 동생사, 천연 제오라이트, 질석, 녹소토, 미린마사, 훈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나 사고 싶어 했던 산야초까지 행복한 꽃그릇에 원예 부자재 용토들을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탑드레싱, 그러니까 마감을 하고 있는 마감석까지 적화산석, 흑화산석, 숨숨이, 색동 세라믹볼, 색동석부터 해갖고 별 사탕까지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이름표까지도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언박싱 영상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만든 흙 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해 보이죠? 자, 이렇게 요 흙으로 제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배합을 배합토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분갈이 할 건데요. 자, 이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 제가 언박싱을 했던 파스텔 달고지 4번입니다. 자, 5종이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하나에 5,000원 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화분에다가 지금 요거는 지금
프리티다육에서 차맹블루 8,000원에 판매했던 차맹블루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화이트 자라고사, 요 화이트 자라고사가 10,000원이었던가 8,00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를 분갈이를 할 거예요. 자, 먼저 화분에서 다육이를 꺼내겠습니다. 제가 왜 짝꿍 화분에다 하냐면 이제 그 정리할 때 보기 좋으라고 짝꿍 화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메, 밑에서 아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이트 자라고사. 요 화이트 자라고사는 사실은 제가 이 색깔이 안 든 거 진짜로 하얀색이더라고요. 하얀색인 그 화이트 자라고사를 제가 이렇게 품어 갖고 왔는데 얘가 뭔 색깔로 물이 드나 진짜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살펴보던 중에 요거랑 포트가 다른 이 사각 포트에 요 녀석이 있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윤주 사장님,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야 화이트 자라고사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데, 근데 아니 애기가 힘을 떡 해갖고 하얀색이어서 아니 무슨 색깔인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어떻게 애기가 끊어졌습니다. 아니네, 내가 끊긴 게 아닌가? 목대에서 뿌리가 나오고 있었네. 자, 요거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요게 더 작은 종자 포트, 그 배양 포트 이제 거기에 얘가 거기서 크고 있었던 그 포트 모양 그대로예요. 이 농가에서 분갈이를 할 때 예전 흙을 다 안 털어내고 그대로 화분만, 큰 화분만에 옮겨 심기 때문에 예전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이런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꼭 흙을 다 털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마른 잎은 대충 목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자,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핀셋으로 하고요. 이렇게 뗄 때 입장 사이사이에 혹시 해충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목대를 깨끗하게 떼어냈더니 너무 예쁘다. 잘생겼죠? 여기 딱딱하게 이 섬유소가 너무 많이 뭉쳐 있어 갖고 뿌리가 갇혀 있어. 저는 좀 뿌리는 좀 요번에 좀 자를게요. 이 분갈이를 하는 방식이 참 키우시는 분마다 다른 걸 보고서는 참 놀라웠어. 행복한 꽃, 어머 나 못 살아. 웬일이야, 나 이거 못 볼 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기 애기 하나 떨어졌어요 라고 외치셨겠죠?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미안하다가요. 그 현어다육님은 또 의외로 뿌리를 못 자르고, 러블리로즈님은 또 의외로 뿌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저는 또 이럴까 저럴까 엄청 고민하면서 잘 못하는 그런 편인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럴까 저럴까 막 중간에서 뿌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가 그게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블리로즈님은 그렇게 잘라야 다육이가 잘 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현아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잘 큰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없어요. 애중간해가지고 믿음이 부족하네 참.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사실은 항상 제가 다니는 그 농장 사장님들이 뿌리는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하죠.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섬유소를 뚫고 막 섬유소 뭉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뭉친 거에 뿌리가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차밍블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밭에서도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진짜 돌덩이처럼 단단해가지고 입장이 너무 예뻐요. 그게 저는 이제 그리고 보니까 목대가 살짝 굵어서 그런지 애기들도 잘 나오고 있네요. 사이사이에 마른 잎들 살짝 자구를 벌리니까 벌려지네요. 보니까 애기들이 지금 목대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사실 분갈이 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마른 잎 정리를 할 기회가 사실은 저는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갈이 할 때 어떻게든지 좀 마른 잎을 떼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내고 분리를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피디다육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화분의 자리를 잡으면 조금 벌어지니까 그때 해도 된다고, 지금 너무 안 되는 거를 막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분갈이에서 딱 앉혀놓으면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분갈이 끝 이렇게 되니까 뭐 중간에서 뭐 다육이 입장을 부러뜨렸는지 뭐 목대를 부러뜨렸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 약간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게 뭐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뿌리잖아.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화분 자, 준비를 세팅을 할게요. 또 파스텔 달구지 쌍둥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제가 배수도리를 쓸 거예요. 여기다가는 먼저 배수도리, 아우 아까워라. 배수도리를 뭐 쓰면서 아깝다고 하면 어떡해요. 배수도리를, 근데 얘가 배수도리가 알이 커갖고 공극이 조금 생기니까 제가 여기다가 소마사를 살짝 넣어서 공극을 좀 메워서 할게요. 자, 그리고 배합을 해놨던 배합토를 넣습니다. 어우,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여기다가 차밍블루부터 먼저, 아이고 떨어졌다. 차밍블루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약간 가벼운 맛이 있어요. 너무 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가벼운 거 싫으시면 배합하실 때 마사를 나중에 조금 더 넣어서 무게 조정을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벼워 갖고 혹시 뿌리가 이렇게 딱 안기는 맛이 있거든요. 무거운 흙에. 그래 갖고 붙잡혀 갖고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덜해서 좀 빨리 자리를 못 잡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장에서 코코피트에다가만 심어놔도 다육이 잘 크죠? 네, 맞아요. 뿌리 잘 내려요. 아까우니까 주변에 흙을, 자, 이렇게 지금 펄라이트가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제가 무게 때문에, 자, 무게를 좀 낮추시기 위해서는 펄라이트를 넣으세요 라고 해서 펄라이트를 좀 넣었더니 펄라이트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간 무게가 가벼우니까 베란다에서는 사용하기 괜찮으신데 약간 뭐 옥상이라든가 노지 혹은 키핑장에서는 약간 조정 비율을 하시면 되고 마사를 더 넣으시면 돼요. 마사를 중마사, 소마사, 미림마사를 넣어서 무게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배수로 쓰는 중마사는 여러분들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중마사 갖고 막 다 했었는데 중마사 말고 그렇게 약간 좀 가벼운, 이제 더 작은, 입자가 더 작은 마사로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잎 떨어진 거는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은 제가 색동볼로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아이고 아까워라. 떨어진다. 계속 아깝대. 색동볼 마감을, 이게 화분 색감이 약간 파스텔 톤이어서 파스텔 색동볼이, 아이고 아까워. 다 떨어진다. 자, 기분 전환하게 이렇게 파스텔 색동볼로 마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름은 차밍블루예요. 차밍블루. 차밍블루 꽂아놨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자라고사 분갈이 배수 여기 이렇게 깔만 깔아놨고요. 얘는 뭘로 배수를 할 거냐면은 숨숨이 갖고 배수할 거. 숨숨이 어디 갔어? 숨숨이로 배수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배수를 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자라고사 처음부터 여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얘는 색감이 전혀 다른데? 그래서 잡아서 어디가 얼굴이어야 돼? 그래도 여기가 얼굴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애기가 따로 놀죠.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고, 요거 애기 조그만 애기도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너무 좀 묻혀가지고 조금 키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배합을 한 배합 그 비율은 참고용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너무 돌이 가벼워서 붕붕 뜨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마사를 더 넣으시면 돼요. 제 거 지금 배양토가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갖고 그 거리대에서 쓰실 때 딱 좋은 그런 무게감인데, 만약에 이런 대용품 대신에 그 자리에 다 마사만 넣으면 굉장히 또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배합을 하시면 돼요. 제가 펄라이트를 많이 넣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농장 사장님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이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면 무게가 너무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펄라이트 용토는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서 사용하는 용토 중에 하나가 펄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이런 원예용품 부자재 이런 용토들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연 환경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마사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원재료들은 수입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일본에서 수입된 원예 부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녹소토, 저곡토, 이런 다육들, 이런 다육이 용토들은 맨 처음에 야생화 혹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인장들 사용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그런 원예 용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육이에다가도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일본 제품들이 많아요. 일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마사가 우리나라 마사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도 색동, 자꾸 떨어뜨려서 안 되겠다. 색동 세라믹 볼로 마감을 할 거예요. 요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마사 갖고 하면 마사 무게가 있어서 지그시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색깔만 살짝 들어간 세라믹 볼이기 때문에. 요거 뭐요? 다육이볼에다 색깔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육이볼을 또 마감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네, 잠깐 또 제가 키우고 있는 환경이 여기가 키핑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아유,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이 색감이 알록달록해서 지금 다육이가 그렇게 막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자,
얘는 어떤 애들 하면 또 예쁘냐면 그 금 있잖아요. 금다육이 걔네들하고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마감토가. 자, 요번 시간 요 녀석 이름은 화이트 자라고사. 화이트 자라고사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릇의 원예 부자재. 원예 부자재를 이용을 해서 배양토 배합을 했어요. 배양토 배합은 기본적으로 3대 7의 배합 비율로 배합을 했는데 이렇게 3대 7 중에서 그 마사 성분에 해당하는 그 용토 대신에 제가 이렇게 가벼운 용토의 돌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무게는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무게를 더 늘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토 성분을 30% 가미하고 나머지 70%의 마사를 여기다 다시 한번 또 섞으시면 돼요. 그러시면은 적절한 그런 무게 비율을 가진 배양토가 될 거예요. 베란다에서 무게가 걱정이신 분들,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키핑장이라든가 노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무겁게, 그래서 용량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은 하시면 되겠죠. 이 시간 차맹블루와 화이트 자라고사를 이 행복한 꽃그릇에 달구지 시리즈 요 화분에다가 쌍둥이처럼 분갈이를 했어요. 자, 차맹블루, 화이트 자라고사 분갈이 마쳤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